9.13 대책 이후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오르는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 공식은 깨졌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는요, 이 제목 자체가 좀 부동산 상승 공식은 깨졌다. 예, 지금이라도 개발지에 투자하라. 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가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 9.13 대책 이후에, 물론 지역별로 해서 오른 지역도 있지만, 특히 강북 지역은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9.13 대책 이후에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이 부동산이 그 중에서도 또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이 부동산은요, 이런 시장이었죠. 자, 이렇게 한번 판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크게. 자, 우리가 강남을 보면요, 강남권이 가격이 오르면 강남의 외지역들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의 외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강남권 자체가, 근데 이 강남권은 또 선행 지표가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예. 이 재건축이 선행 지표인데, 이 최근에 보면은 이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강북 지역에 지금 뉴타운 지역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좀 사업성이 빠른 지역들, 아니면 재개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개발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강남하고 강남 외 지역들이 강남에 이렇게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상승 공식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중점으로 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 공식은 아까 전체적으로 강남이라던가 강남 외지역, 동조화 현상을 보이다가 탈동조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인, 특히나 이 주택 시장이라던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오르려면 당연히 우리가 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 지역이고요. 그죠? 예. 실수요자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가운데 이런 가수요자, 어떻게 보면 투자자죠. 투자자. 예. 투자자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 투기죠. 투기.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가수요자가 유입이 되면, 그러니까 실수요자와 가수요자가 유입이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공식이 지금 깨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먼저 서울의 연도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큰 그림도 중요하잖아요. 예, 큰 그림도 중요한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이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 때였죠. 이 당시에 부동산이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부동산이. 제가 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그 이후에 지금 작년에 2018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때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좀 요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2006년도가 가장 정점이었는데, 이때가 약 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9% 약간 모자라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때 그 2006년도하고는 약간의 좀 갭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예, 요거는 좀 인지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당시가 가격이 폭등을 하려면 우리가 실수요자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대거 유입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대거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7년도까지는 시장이 좋았다가 2008년도 말에 리먼 사태가 터지죠. 그렇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부터 가격이 좀 하락을 했다가 또 바로 2011년도에 또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계속 하락 장세가 이어지다가 2013년도에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자,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자, 박근혜 정부 때 그 부동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만들어졌잖아요.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플러스 금리도 인하가 되면서 점차 이제 주택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택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때만 해도 좀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도에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말에 그러니까 9.13 대책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지금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요런 이제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려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 자체가 플러스로 가려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자,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유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근에 지금 이 주택시장에 대한 흐름은요,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고, 투자자들이 유입이 적은 지역들은 가격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예. 그 개념에서 한번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재건축 아파트 한번 볼게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지난주 강의, 지지난주 강의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렸는데, 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자가 유입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자, 한 세 가지 원인을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예, 주담대. 그죠? 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지역, 이제 투기가요지구나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플러스 원을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주담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대부분이 재건축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려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보통 이제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던 분이 많이 매입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임대가는 낮지만 매매가는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현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대출 자체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니까,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만큼 투자자가 들어오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거기다가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례라든가 안전진단 기준이 지금 강화가 돼버린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재건축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냥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고, 또 여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세금, 뭐 여기 뭐 양도소득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보유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재건축에 대한 이제 지적적인 또 규제가 또 뭐가 하나가 있냐면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거죠. 자, 언제부터 안 됩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예, 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안 돼요? 예, 이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신축이 되고 입주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권리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아파트 상태였다가 권리 상태로 변했다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권리 상태죠. 예, 권리 상태에서 다시 주택으로 변했을 때 우리가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투자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강하면 투자자가 들어오지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언제 이 재건축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로 개발이 될지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투명해지니까 불확성이 커지는 거죠. 자, 불확성이 커지니까 어때요? 투자를 당연히 안 하겠죠. 자, 거기에다가 불확실성도 커지는데 만약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매입을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이 돼버리면 불확실성도 커지고 어때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매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환금을 못한다라는 거죠. 팔고 싶어도 못 팔아먹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재건축 아파트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뭐예요? 투자자가 유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네.
또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세금 중에 큰 게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하는 전략을 많이 폈는데, 지난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축소가 됐냐면, 자, 먼저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금 뭐 중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다 아시는 거고.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왜 등록을 하냐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주택 말고,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요. 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나 이 세제적인 혜택 중에서도 뭐 재산세라든가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이 혜택이 좀 줄어들었어요. 자, 어떤 혜택이냐면,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 중에 가장 컸던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나면,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취득가액이 있고 매도가액이 있으면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그게 내 양도 차익이거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했을 때 50%, 10년 보유했을 때 70%를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자, 이런 혜택들이 이 9.13 대책 이후에 이 전과 이후를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9.13 대책 이전에는요, 면적 기준만 있었으면 됐어요. 면적 기준. 그러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전용 면적만 맞춰줬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9.13 대책 이후에 매수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공시가격 기준, 그러니까 금액 기준이 신설이 되는 거죠. 6억 이하로. 자, 공시가격 기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9.13 대책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 자, 공시가격 자체가 재건축 아파트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 지금 보유세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2주택자부터 이제 세율도 올라가고 세부담 상한도 높아지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없다? 투자자가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자 유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정말로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가보면 이 정말 급매 물건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개발지 시장 같은 경우가 재건축과 이 재개발 시장이라든가 이런 개발지 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특히나 이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둘 다 조합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조합원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해당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조합 사업입니다. 그럼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네가 이익이 커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커야 프라핏이 많이 남아야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강남 지역에 비해서 강북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낮게 분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게 분양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조합원의 이익은커녕 되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강북 지역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2년 전하고 지금하고 강북 지역에 지금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 한번 이제 좀 둘러보시면 거의 한 70, 80%에서 100% 정도는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러니까는 강북 지역의 가격이 많이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자,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어때요?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개발지 시장이나 재개발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로 보시면은 또 재건축에 비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아주 약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 재건축 아파트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거래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얘도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얘는 언제부터 이제 거래가 안 되냐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자, 관리처분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관리 처분이 떨어졌으면 아 여기는 3년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겠구나. 3년 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어때요? 재건축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재건축에 비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약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개발에는 없잖아요. 그죠? 뭐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환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약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지역이 과거에 비해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강북 지역들 보면 마포라든가 뭐 성동이라든가 뭐 금호옥수동 일대, 마포 일대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이유가 예전에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들이 신규 아파트로 변하면서 인문적인 환경이라든가 뭐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강북 지역이 과거에 비해서 주거 선호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주거 선호도는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강북 지역의 주거 선호도가 개발로 인해서 많이 높아지면서 지금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원인 중에 또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의 유입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주거 선호도가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 시장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자가 들어오고 플러스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죠. 투자자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강남이 올라야 강북 지역도 오른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개념이 지금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 투자자가 더욱더 유입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우리가 뭐 투자를 해놓더라도 세금에 대한 아까 절세를 해야 되는데 세금에 대한 절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면 개발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제외한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여전히 활용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재개발지나 개발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개별 필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표준화되어 있죠. 아파트 평형이 같으면 대지주 분이 같고 면적이 같기 때문에 시세도 거의 대부분 시세 차이도 없는 거죠. 같은 평형이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개발지 시장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아닌 상대적으로 아주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가격이 이 안에 좀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이 재건축이라던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어때요?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개발지에 가보시면 금액은 높지만 이 공시가격이 6억 이하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웬만한 물건들은 다 공시가격이 6억 이하예요. 자, 그럼 공시가격이 6억 이하면 뭐가 가능해요?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보유하면 70%, 그 다음에 아니면 50%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러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개발지 시장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재개발에 대한 사업 속도가 최근에 지금 상당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타운들을 보면 과거에 한 10년 동안 지지분이 했다가 사업성이 좋아지니까는 재개발에 대한 사업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빨라진 거 아닙니까?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누가 들어와요, 여기에? 당연히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방식이 지금 가능합니다. 다양한 개발 방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내용이 길어서요. 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 결합 방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합 방식이 어떤 거냐면 어떤 지역에 A라는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B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지역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규제 때문에 뭐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향후에 개발을 하더라도 뭐 7층 이하로 이제 뭐 7층 이하나 5층 이하로 이제 그 고도 제한이 묶여 있어서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는 경우에는 여기는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으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못 찾아먹는 용적률을 B라는 지역에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제가 떨어져 있어도 돼요. 지역에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를 이 B라는 지역에 용적률을 이제 좀, 용적률을 이쪽에 주면서 이쪽에 그럼 더 용적률이 높게 지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사업성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성을 맞추는 게 바로 결합 방식이에요. 예, 결합 방식.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가능한 게 바로 우리가 개발지라든가 재개발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시면 뭐 개발지라든가 재개발 투자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연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요. 재건축에 비해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재건축으로 가면은 시세가 다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향후에 뭐 감정평가나 권리가액도 거의 뭐 대부분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거, 또 이제 금액에 따라 나오는 거니까. 근데 재개발지는 막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죠. 개별적인 물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더 투자에 대한 시세 차익을 더 많이 가져갈 거면 일반화된 물건보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특수 물건들이 더 시세 차익이 크다라는 거죠. 단,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공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공식이 현재 지금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깨져가고 있는 원인이 투자자들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들, 뭐 세금에 대한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공식들이 깨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를 여러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이 좋으셨으면 여러분들 꼭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